세 분 의원님께서는 빠른 시간을 잘 지켜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장애인 가족 복합 힐링센터 건립 등 장애인 관련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 대표 시절 진행한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북도와 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행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0년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이래 지난 33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1991년 0.43%에서 2023년 3.17%로 7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작년 12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2년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기관 기업 명단을 살펴보면 고용 의무 불이행 총 7개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경상북도는 울릉군, 봉화군 두곳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지자체 상단에 이름을 올렸고 지자체가 출자 출연한 공공기관 19개소 중 경비관 3개 기관이 포함되는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3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 실적이 아예 없어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공무원, 비공무원을 모두 포함한 정부 부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합산한 장애인 고용률은 3.3%로 전체 고용률 평균보다는 높지만 전국 17개 강력단체 중 10번째로 중하위권입니다. 특히 경북교육청의 경우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합친 장애인 고용률은 2.25%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교육청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자체 및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우수 사례 벤치마킹입니다. 이미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 분야를 통해 장애인을 고용 확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경북의 실정에 맞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행정안전부 인사제도 운영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 기준 완화, 채용 절차 감소와 자기 가점 등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임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장애인 공무원 채용 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제도의 혼란과 채용 절차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경상북도 내 개방형 직위 지정과 채용,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고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공무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채용된 장애인 공무원이 직무에 만족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충 상담을 위한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 두 분께서는 평소 장애인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고민하고 장애인 자리 및 고용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상북도와 교육청 공공기관이
농경지와 자유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거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매년 반복되는 도내 농경지 침수 피해와 관련하여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 한 달간 내린 집중호우로 전국에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북에서만 27명이 사망했고 1162명의 이대민이 발생했습니다. 시설 피해 규모는 약 3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중에서 농경지 침수 피해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한 달간 내린 폭우로 도내 농경지 920헥타르가 유실 또는 매몰됐고 농민들이 애써 키운 농작물 5,000헥타르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확을 앞둔 밭작물과 이삭 패는 시기에 접어든 벼가 온통 흙탕물을 뒤집어 쓰면서 사실상 그의 농사를 모두 망쳤습니다. 지난해 호우 피해 복구 사업으로 총 6,500억 원이 투입됐지만 사고 1년이 지난 현재 완료율 6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1년 태풍 오마이스, 이듬해 태풍 흰남노, 작년 7월 집중호우와 연이어 찾아온 태풍 카눈, 그리고 올해 7월에 있었던 집중호우까지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극단적으로 비를 퍼붓는 극한호우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나라도 동남아와 같은 스콜이나 폭우성 소나기가 더 빈번해질 것이라는 게 과학자들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가와 농업인구를 보유한 경북으로선 이러한 아열대성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경지 침수는 늘어나는 유속과 유량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한 노후 배수로가 주된 원인입니다. 배수로의 통수 단면이 부족하면 집중호우 시 배수 불량으로 범람하면서 주변 농경지와 가호의 침수로 이어집니다. 실제 경북도 내 농수로를 비롯한 수리시설 16,000여 개소 중 1만 개소 이상이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된 시설들입니다. 그중 50년 이상 된 시설은 3,300여 개소이고 1945년 해방 이전에 설치되었던 무려 70년 이상 된 시설도 3,900여 개소나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배수 개선 사업 등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관련 유지 보수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이 같은 일이 매번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수해가 날 때마다 무너진 농경지에 흥부더기를 쌓아올리는 식의 땜질식 응급복구만 하다 보니 농경지 침수 문제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인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농경지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정책 대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상습 침수 농경지에 대한 도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입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경지정리 시 설치된 용배수로 현황을 원점 재검토하고 상습적으로 물에 잠기는 농경지별 침수 원인과 현황을 정확히 조사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맞춤형 개선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변화하는 기후적 특성에 맞게 노후 수리 시설의 재설계도 필요합니다. 둘째, 항구적인 복구 노력입니다. 재복구 예산으로 중장비 몇 대를 동원해 토사를 퍼내는 것으로 끝들게 아닙니다. 계속적인 관리와 항구적 예방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없어 추가 복구 작업이 미뤄지거나 제때 정비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 차원에서 농경지 침수 예산을 항구적 예방 조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셋째, 관리체계 일원화입니다. 양배수장, 저수지 보등과 같은 수리시설은 시군지자체 또는 농어촌공사에서 각각 나눠 관리합니다. 수리시설 관리 주체가 다르고 배수시설 유지관리 예산도 제각각이다 보니 농경지 침수 때마다 일관성 있는 장기계획이 아닌 땜질식 응급처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리시설 관리 및 예산 집행의 일원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로부터 지산치수는 나라의 책무였습니다. 기후위기로 갈수록 자연재해이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농경지 침수 문제 해결 방안이 절실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빈틈없는 예방책입니다. 농민들이 마음 편히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선 정책 제안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 개선을 촉구하면서 제 오늘 이 중요한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과 동정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경북의 100년 대계를 결정지을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과연 지금 이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의성 국민들은 이 사업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공항이 아닌 경북 지역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중요한 인프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의성군은 전투기 소음과 유령공항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우리 의성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의성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경북의 경제적 도약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에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의성과 군이 경북과 대구가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대로 된 계획도 협력도 없이 중요한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이철우 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은 우리 의성 국민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얼마 전 이철우 도지사께서 TBC 특별 대담을 하셨습니다. 화물터미널이 어디에 있든 무슨 상관이냐, 군에 있든 의성에 있든 뭔 상관이냐, 이런 뜻으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과연 지사님은 우리 경북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인지 의심이 듭니다. 화물터미널은 단순하게 유치한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항공물류 허브의 핵심이자 경북 경제의 새로운 중심이 될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이를 경시한다면 의성 국민들뿐만 아니라 경북의 미래를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토부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곳에 화물터미널을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의성군이 제안한 입지는 경제성과 사업 확장성, 물류기업 유치 가능성, 항공정비 산업단지 구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최적지입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확장성도 없고 경제성도 없는 동축 부지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항공물류 확장 가능성은 크게 제한될 것이며 조성사업비 증가로 물류기업 유치마저 어려워질 것입니다. 결국 공항 건설 자체는 완전한 실패로 돌아갈 것이 뻔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도지사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정작 중요한 통합신공항 건설에는 왜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의성 국민들은 큰 실망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큰 정치인은 결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을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님께도 묻겠습니다. 혹시 전투기 소음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맹불공항, 유령공항, 동네공항을 만들려 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답해 주십시오. 지금 대구시가 제시한 방식대로 공항이 건설된다면 결국 작은 지방공항으로 전락하고 실패할 것이라 전문가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님, 지금이라도 자신의 아집과 독단을 내려놓으십시오. 상생을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십시오. 그
그들만이 신공항을 성공으로 이끄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끝으로 박성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북의 백년대계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경북 도의원으로서 그 책임과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 대구시 그리고 정부가 도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주길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